생각이 바뀌면 수익이 보인다. 역발상 투자의 문현진 멘토입니다. 자, 오늘도 굉장히 많은 종목 급등을 해주었고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종목이 또 급락이 나왔었는데 역시나 시장 많이 대응하기 어렵고 다음 종목들, 우리가 다음 투자 방법들 대응하기가 쉽지가 않으시죠. 역시 상한가 종목들 우리가 체크를 한다면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할지 항상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상한가 종목들 체크를 한번 해볼 거고요. 역시 저를 만날 수 있는 시간 온라인에서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일요일 오후 2시에 여러분들을 만나서 무료 강연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많이들 오셔서 좋은 이야기 듣고 가시고 시장에 대한 힌트도 많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부터 좀 체크를 한번 해보고 상한가 종목을 볼 텐데요. 일단 시장 큰 이슈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역시 신라젠이 큰 이슈가 있었던 것 같아요. 거래 정지가 당했는데요. 역시 신라젠이라는 기업이 굉장히 좀 위태위태했던 상황에서 이런 횡령 배임에 대한 보도가 나오면서 정지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자, 일단 들고 있는 분들께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겠지만요. 제가 봤을 때 바로 죽을 것인가 라고 본다면은 바로 죽거나 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과의 싸움을 좀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싶기 때문에 그 점 좀 참고하시고 나오는 내용이 또 있다면은 제가 한 번씩 또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힘을 내시고 지금 당장에 끝난 건 아니기 때문에 완전히 끝날 때까지 망연자실하지는 않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시장에 저런 큰 이슈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시장은 나쁘진 않게 흘러간 것 같습니다. 코스피 이렇게 양봉 조금 올라가주면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저는 지금 이 시장이 결국 매수 심리로에만 똘똘 뭉쳐가지고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 흐름이 끊기지가 않는다면은 쫄쫄쫄쫄쫄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2000포인트를 이렇게 확실하게 넘어서는 그 순간이 올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도 남는데 제 생각에는 삼성전자를 그렇게 강하게 끌어올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나오는 장세, 우리가 흔히 말하는 테마 장세라고 보여지는데요. 폭등 장세라고도 표현을 하죠. 그 폭등장이 지수 폭등이 아니라 삼성전자가 아니라 오히려 이제 소형주들 중에서 급등주들이 나오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급등하고 나면은 한 번씩 급등을 하면서 서로 돌면서 급등을 하다가 결국에는 다 같이 무너지거나 이렇게 타이밍 맞춰가지고 무너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폭등장 이후에 폭락장도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어찌됐든 지금 이 상황에서 결국은 시장 자체가 아주 탄탄하지 못하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노심초사해야 된다는 거, 특히나 고점 종목들을 우리가 장기 투자하겠다고 잡아낸다면은 사실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이렇게 탄력이 좋게 올라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역시 삼성전자 굉장히 무거운 종목이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은 소형주들 위주로 올라오고 있다 보니 이 종목이 강하게 가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개인들의 매수세가 붙어주고 있지만 외국인들과 세력들이 그렇게 팔아내놓고 지금 이렇게 미리 가지고 있던 물량들을 여기서 엄청나게 팔아내놓고 지금 이걸 다시 여기서 살 것인가 라고 봤을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들 매매 관점 심리적으로 한번 접근해서 이해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상한가 역시 잡주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형주들이 조금 뛰어 올라와주는 모습인데 세 종목이 상한가에 들어갔고요. 상한가 근접 종목으로 4종목, 41종목이 이렇게 들어가는 모습까지 보여졌습니다. 상당히 많은 종목들이 급등을 하는 모습들이 나왔는데요. 역시 지금은 좀 잡주들이 좀 재료가 있다라고 하면은 급등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는 GV가 이렇게 하한가 내려가는 모습으로 진행이 되었는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상한가의 메이슨 캐피탈이죠. 메이슨 캐피탈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소액 주주가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 경영 참여한다 그런 이야기들이 예전부터 나왔던 기업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오늘 급등한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본다면 일단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내용은 역시 소액 주주 연대와 갈등의 메이슨 캐피탈, 그래서 소액 주주 연대가 지금 지분을 흡수해가지고 이제 소송을 하고 그리고 경영권 참여하겠다 그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회사를 정상화하기 위해서 소액 주주가 나선다라는 그런 또 역사적인 순간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관점 속에서 회사를 살려낼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조금 다르지 않을 것인가 소액 주주가 좀 더 낫지 않나 그런 기대감들이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단순 저는 개별 이슈가 조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이슈로 통해서 급등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장기로 이렇게 흐름이 지속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것도 단기적으로 이렇게 또 지난번처럼 막 급등하고 빠지는 형태로 진행이 될 수도 있지 않나 싶기 때문에 메이슨 캐피탈 들고 계시는 분들은 조심히 투자하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오랫동안 들고 계셨던 분들도 굉장히 많을 텐데 그 부분은 저도 소액주주 연대가 어느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뭐 앞으로 경영 상황과 방향은 무엇인지 제가 정확하게 알아보진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오랫동안 들고 계시는 분들께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조금 더 연구를 한번 해보고 다음번에 또 급등해가지고 나오게 된다면은 더 자세하게 한번 이야기해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오늘은 옵티팜이라는 기업도 급등을 했어요. 뭐 예전부터 이제 돼지 관련주, 이종 장기 돼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급등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남북 그 관련주로도 좀 올라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종목이 지금 이제 또 급등을 오늘 했습니다. 뭐 역시 코로나19 중화 항체 능력을 동물 실험을 한다, 실험서를 한다라는 그런 뭐 확인을 했다. 그런 이야기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코로나19에 대한 이야기들을 요즘은 제약 바이오들이 조금씩 계속 뿌려가면서 자꾸 이렇게 주식 시장을 좀 혼란시키고 있지 않나 싶은데, 항상 제약 바이오 붐이 일어났던 2015년, 17년도에도 그랬고요. 뭐만 엮이면 자꾸 이렇게 급등을 시키는 형태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됐든 요즘 이렇게 심란했던 분들 많았을 텐데 그래도 한번 올라와줬고, 저는 이 상승도 역시 강하게 지속될 거라고 보지는 않기 때문에 역시 10,000원에서 11,000원 사이에서 정리하시는 것이 옳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니까요. 그런 관점으로 봐주시고, 오늘 마니커 FNG입니다. 미국에 육류가 공급 차질이 생겼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왜냐하면은 육류 가공업체에서 가공하는 사람들이 코로나 발생이 많이 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 나와서 거기 이제 육류가 지금 대란이 일어나지 않나라는 그런 전망들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니커 FNG와 하림 뭐 그런 종목들, 또 육고기 관련주들 뭐 오늘 좀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뉴스도 사실 오래 갈 만한 뉴스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여러분들께서 이제 주식을 조금 해보셨던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아시겠지만 이런 재료는 약하다, 그리고 지속이 되는 재료는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마니커 FNG가 좀 가볍고 지난번부터 급등락을 반복을 해왔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한번 뛰어오른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한번 해보고, 오래 갈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로 좀 빠르게 정리하시는 게 어떨까 싶네요. 추가로 오늘 상한가 들어갔다가 나온 종목이 코센, 뭐 DA 테크놀로지, 한류 AI 센터, 그리고 인상가가 있는데 자한이라는 종목이죠. 상한가 갈 때 제가 지난 월요일에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점상 간다 하더라도 이거는 풀리고 이렇게 풀릴 수 있다, 그리고 풀릴 때 팔아내는 것이 좋고 신규로 들어가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신규로 들어가신 분이 없기를 조금 희망해 봅니다. 하루 만에 많이 빠졌네요. 그래서 이런 거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상한가 갔던 종목들, 급등한 종목들 함부로 막 따라잡으시면 큰일 난다라는 거, 그것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오늘은 GV라는 기업이 또 급락을 하는 모습이 나왔네요. 하한가를 갔습니다. 이 GV라는 기업이 하한가를 간 이유는 무엇일까? 라고 한다면은 사실 뭐 딱히 엄청나게 뭐 재료를 찾고 내용을 알아보고 이러기에는 조금 힘들지 않나 싶어요. 요 내용도 지금 딱히 나온 게 없거든요. 뉴스가 지금 나와가지고 GV가 당장에 엄청나게 빠져야 한다, 뭐 빠질 수밖에 없었다, 뭐 그런 뉴스를 찾기는 조금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뭐 좀 묻지마 급락을 했을 때는 그리고 거래까지 저렇게 발생이 됐다라는 것은 어떤 악재가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은 당장에 이렇게 주주가 너무 이렇게 좀 너무 이렇게 이 사람 저 사람이 많을 때는 좀 좋은 종목이 아니라는 것도, 그리고 환기딱지 이렇게 붙어 있으면은 투자할 때 항상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조금 알고 투자하시는 것이 좋지 않나 싶고요. 지금 역시나 이 기업 자체가 하고 있는 것은 매출 뭐 나오는 게 조금 불분명하죠. 사실은 뭐
레이저 장비, 조명, LED 조명, 반도체 광원으로 휴대, 가전기기, 자동차, 건축, 의료기기, 디스플레이 등등등 여기저기 쓰고 뭐 한다 하는데 글쎄요, 매출이 잘 나오고 있는 기업도 아니고 뭐 좋은 기업으로 보여지지는 않네요. 아무리 봐도. 그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을 투자를 한다라고 하셨던 분들은 아무래도 기업에 대한 어떤 분석이 조금 되어 있어야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분석이 조금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뭐 아직까지 조금 믿음을 저버리지 않으셨겠지만, 분석이 없었다라고 하신다면은 이 하한가 가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발생이 될지를 보고 잠깐이라도 반등이 나와주면은 비중을 줄이시거나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싶습니다. 어찌됐든 이런 GV와 같은 기업들, 이렇게 한번 앞에 크게 급등했던 종목들이 이렇게 하한가 가게 되면은 보통 안 좋게 끝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GV 들고 계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역시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당장 팔아라 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요. 그래도 일단 지켜보다가 반등이 좀 나와주고, 그리고 뉴스가 나옴에 따라서 빠르게 정리하시는 것이 좀 옳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점 참고하셔서 이런 종목은 최대한 우리가 투자하시는데, 특히나 지금 같은 시기요. 지금같이 이렇게 조금 위험한 시기에는 많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위험 종목은 최대한 투자를 조금 피하자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상한가 간 종목들을 봤는데 딱히 상한가 종목 중에서 관심 종목에 넣어놓거나 재료를 찾아볼 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상한가에선 찾아볼 수가 없었지만 뒤에 보면은 올라온 종목 중에선 찾아볼 수가 있는 게 링네트, KG 모빌리언스, 그리고 뭐 한필소프트라든지 이런 결제 관련주라든지 뭐 게임 관련주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조금 몇 개씩 막 보여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들을 참고하신다면은 역시 뭐 지금 결제 관련주라든지 게임 관련주라든지 그런 쪽에서 조금은 괜찮은 종목들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오늘 드림 시큐리티 이런 보안 관련주도 좀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점 참고해서 투자를 결정하신다면 오늘 뭐 할인과 같은 이렇게 일시적인 테마가 아니라 조금 중장기로 볼 수 있는 테마들이 많이 발견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여러분들이 노력하신다면 종목들 발굴하는 거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런 점들 참고하셔가지고 투자 결정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역발상 투자의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